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남성에게는 없는 장기죠. 자궁의 건강인데요. 자궁은 초경에서부터 폐경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삶에 늘 함께하는 만큼 더 신경 쓰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자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비교적 흔한 자궁 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길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길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자궁 근종 많이 들어본 질환이기는 한데 정확히 의학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궁 근종은 자궁의 대부분인 근육층의 세포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근육으로 이루어진 자궁에 생기는 덩어리, 혹이라고 할 수 있고 자궁의 가장 흔한 질환인 동시에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종양이란 말을 많이 들어봐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근종이란 말이 좀 어렵거든요. 종양과 근종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생겨서 자라난 조직 혹은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악성 종양은 굉장히 빨리 자라고 퍼지고 전이가 되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흔히 말하는 암에 해당이 되겠고, 네. 반면 양성 종양이라고 하면 비교적 서서히 자라면서 파고들거나 전이가 되지 않는, 그래서 대개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제거하면 완치가 되는 혹덩어리인데 바로 자궁 근종이 대표적인 양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즉 자궁 근종은 몸에 생기는 종양의 한 종류인데 암은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근종은 자궁 내에만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그 외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자궁 근종은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층 내 근종이 가장 흔하고 장막하 근종, 점막하 근종, 유경 근종, 기생 근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생 근종의 경우는 복강벽이나 장막, 다른 장기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궁 근종은 여성 몸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종양이라고 하셨는데 국내 발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자궁 근종 환자 수가 최근 10년 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25만 7,215명이었던 자궁 근종 환자 수는 2022년 60만 7,526명으로 2.3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요. 20, 30대가 20%에 육박하고 늦은 출산 경향까지 감안해 40대까지 포함할 경우 환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중 절반 가까운 여성에게서 자궁 근종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사실 자궁 근종 하면 주로 이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발병 나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자궁 근종은 폐경 전 여성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40세 이상에서 40에서 60%, 즉 2명 중에 1명은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20, 30대 젊은 층에서 자궁 근종으로 진료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젊은 층에서 생기는 자궁 근종은 중년 여성에게 생기는 자궁 근종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젊은 여성의 자궁 근종은 더더욱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데요.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에 난임의 원인이 되거나 임신과 출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에서도 자궁 근종을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호르몬 의존성 종양. 자, 자궁 근종을 호르몬 의존성 종양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궁 근종을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10세 이전에 이른 초경, 늦은 첫 임신, 혹은 출산 경험이 없는 것, 그리고 비만 역시도 자궁근종의 발생이나 진행을 촉진시키는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과체중, 비만은 자궁근종을 3배가량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다면 체질량 지수와 상관없이 발생률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자궁근종이 호르몬 의존성 종양이라면 반대로 폐경 후에는 자궁근종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네,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근종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폐경된 이후에 우연히 받은 검진에서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크기가 비교적 크고 검사상 모양도 좋지 않은 자궁의 혹이 폐경 여성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다면 근종이 아니라 육종 같은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년 여성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폐경이 되면 기존에 있던 근종도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해서 현재 증상이 있거나 또 심지어 과다출혈로 빈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경될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좀 미루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거 괜찮은 걸까요? 네, 폐경이 된다고 근종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5에서 6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증상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폐경까지 방치하지는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혹시 유전적인 어떤 원인도 있을까요? 네, 모녀와 자매 간에 근종이 있으면 가족에서도 근종이 발생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란성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자궁근종의 발생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았을 때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커피나 술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관련일까요? 네, 커피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면 조금 더 근종을 빨리 키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커피 속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 때문인데요. 카페인은 혈중 에스트로겐을 높여 하복부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혈액을 응고시켜 자궁근종 유발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 술을 마시는 여성에게 자궁근종 발생 위험이 최대 20%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국내 한 연구팀이 건강검진을 2차례 이상 받은 2030 여성 151만여 명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음주량이 30g, 즉 소주 3, 4잔 미만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여성에 비해 발병 위험이 12% 높고 한 번에 7잔 이상 과음할 경우 17%로 증가했습니다. 또 2년 간격으로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2번 모두 술을 마신다고 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발생 위험도가 20%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술을 끊으면 위험도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평소 절주하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피와 술 관련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최근 국내에 20, 30대 젊은 층에서 이 자궁근종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식습관의 변화, 서구화에 따른 비만율의 증가, 그리고 임신과 출산 연령이 높아진 영향으로 실제 젊은 여성에서 근종의 발생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부인과 검진율이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던 근종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진단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근종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고 좀 더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똥배입니다. 자, 똥배가 나오는 것과 자궁근종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네, 자궁근종은 증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우연히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뱃속 자궁근종이 급속도로 커져 아랫배가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똥배인 줄 알고 지내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오셔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커져서 아랫배가 이제 불러오는 거라면 촉진하는 것만으로 근종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종이 클 경우 아랫배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근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을 방문하는 근종 환자들께서 아랫배가 살짝 나왔고 단단한 종괴가 느껴지는데도 근종이 커지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평소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근종 덩어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만져지는 거 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자궁근종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상들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생리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생리량이 많거나 아니면 생리를 너무 자주 하거나 또는 생리량이 많아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자궁근종으로 출혈이 심해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궁근종 환자의 약 20에서 50%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골반 통증, 방광 압박으로 인한 요실금,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 관련 변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골반 통증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통증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자궁근종을 가지는 여성에서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이 골반 통증인데 자궁근종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서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경근종이 크기가 커져서 꼬이게 되는 경우는 급성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외에 방치된 자궁근종이 변성이 되는 경우에도 급성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궁근종 위치에 따라서 요통이나 좌골신경통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궁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폐경이 안 된 여성이라면 생리량이 점점 또는 갑자기 많아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양상이 바뀌는 등의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꼭 의심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폐경이 된 여성에서도 부정출혈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소변이 자주 마렵고 실제로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증상,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특히 큰 근종이 있을 때는 가스도 차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증상들 잘 기억하고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난임입니다. 사실 자궁근종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가임기 여성들에게 잘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자궁근종이 난임과 불임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흔하지는 않지만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의 모양이 변하거나 난관의 구조가 변하여 난임이나 불임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근종 부위에 착상이 되었을 때는 유산, 조산, 태반조기 박리, 산후출혈을 야기할 수도 있고 다발성 근종이 있을 때는 조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또는 산후기 중에 근종에 출혈성 경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국소적인 통증, 압통, 열감, 백혈구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그 다발성 근종이 조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다발성 근종이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네, 다발성 근종이란 자궁에 한 개 이상의 근종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궁에 혹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발성 근종이 있을 때는 자궁의 크기 자체도 커지면서 주위 다른 장기를 압박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자궁근종이 난임이나 불임과 연관이 있는 만큼 임신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치료 후에 이제 임신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종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치료법이 틀리며 모든 근종이 임신 전에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찰 후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이 있는 상태지만 자연 임신에 성공해서 분만을 이제 앞둔 경우에 자연 분만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무조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네, 자궁 근종이 있어도 자연 분만이 가능하지만 자궁 경부에 근종이 위치한 경우에는 태아의 정상적인 하강을 방해하여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꺼내고 나서 바로 자궁 근종도 함께 제거가 가능한가요, 선생님? 정상 분만 과정 도중 태아 하강이 원만하지 않아 제왕절개를 해야 할 때는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이때는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만 방법을 결정할 때는 주치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왕절개와 자궁 근종 제거를 동시에 하는 것은 대량의 출혈로 인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치료라고 하면 직접 이제 개복해서 근종을 떼어내는 수술적인 치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근종 발견 후에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미루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폐경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자궁 근종이 커지거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이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으며 비정상 자궁 출혈로 인한 만성 빈혈, 어지러움, 이로 인한 심장벽의 비후 등까지도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 근종의 경우는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증상이 당장에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초음파 관찰 등의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궁 근종 크기가 작아서 이제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치료를 바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자궁의 위치, 크기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근종의 크기가 커서 생활에 제약을 줄 정도로 통증이 큰 상태라면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그럼 통증 등이 심해서 자궁 근종이 꼭 필요한 경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네, 치료는 먼저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피임약 치료, 생십생, 생식샘,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치료 등이 있으며 3에서 6개월 치료로 자궁 근종이 35에서 61%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치료를 중단하면 급속하게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 호전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근종 절제술, 복식, 복강경, 로봇을 포함하고요. 자궁 절제술, 자궁 동맥 색전술, 근종 용해술, 고강도, 집속, 초음파, 근종 치료술 등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근종이 있는 경우 근종 절제 및 자궁 절제술을 주로 시행하였지만 자궁이 단순히 임신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여성 호르몬의 조절 및 여성 골반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하이프 근종 치료술 등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시술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하이프 근종 치료술의 경우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에 불씨를 피우듯이 출혈이나 상처 없이 근종만 선택적으로 괴사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국내에서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어 효과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으며 최근에 시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수술 없이 자궁 근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궁 적출술 또는 자궁 절제술이 많이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사실 출혈이나 상처 없이 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필요한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궁 근종 치료 후에 또 주의할 점 관리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죠, 선생님. 네, 자궁 근종의 경우는 재발률이 15%에서 30%로 알려져 있고 다발성인 경우는 재발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종 치료 후 초음파나 MRI와 같은 주기적인 검사는 꼭 필요하며 규칙적인 식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자궁근종은 재발률이 높은 만큼 주기적인 검사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 종양인 이 근종이 악성 종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네, 자궁근종이 악성으로 된 경우는 평활 근육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발생률은 3명, 1000명 중 3명의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빈도는 낮습니다. 네. 따라서 자궁근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악성 종양, 즉 암의 가능성은 우려하실 필요는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출혈이 갑자기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여성들의 자궁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근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궁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견과류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 일반적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신다면 자궁 근종도 많은 부분 예방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나의 소중한 자궁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 꼭 기억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류기영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